정치는요 결국 표입니다. 중도 확장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요 광주에서 쓸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의 책임이다 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제일 흔해진 말이 중도 확장입니다. 얼마 전에 TV조선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둔갑시켜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요 익명의 참석자 해석으로 기대가지고 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습니다. 조중동이 이뻐하는 한동훈과 이준석 값어치 올리기 위해서 레거시 미디어의 비열한 작업질이 들통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계엄 사과, 탄핵 찬성, 국민 눈높이. 친한계는요 이 프레임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뭐 정답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면 중도가 돌아오고 탄핵을 찬성하면 확장이고 그러면 선거에 이긴다 뭐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죠. 자, 때가 되면요 주군을 바꾸는 배현진이가 5번째 주군을 찾아간 듯한데요. 그 5번째 주군도 서울시장의 공천을 받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생존의 몸부림으로 읽어지는 중도파리 페북 남겼죠.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품에 안겼다가 이준석 똥까지 묻히고 온 양양자는요 대전에 가서 중도파리 하다가 계엄 사과를 외치다가 저 세상 갈 뻔했습니다. 정치에서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검증 없는 정답 코스프레입니다. 말은 멀쩡한데요 실제로 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은요 이미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양자가 중도파리하고 계엄 사과를 외칠 때 그 현장은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죠. 확장이라는 단어가 나올수록 정작 그 확장의 비용은 누가 치르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당원과 지지층이 치르고 있습니다. 당은 흔들리고 선거 끝나면요 상황이 복잡했다 한마디 남기면서 떠나죠. 그렇게 좋아하는 중도파리와 사과, 그래서 선거에 이겼답니까? 선거에 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검증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가장 상징적인 곳에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표를 줄 것이다 라고 중도파리 하고 있는 그런 주장자들에게 광주에 가서 그 주장대로 한번 해보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내년에 지방선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말이죠. 한동훈 찌끄레기들 그리고 이준석 찌끄레기들 광주 쪽에 몰빵해주는 건 어떨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장에요 후보로 이 한동훈을 전략 공천한다라면 제대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로만 확장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확장해 보라 라고 말이죠. 자, 광주에는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구청장도 5개 자리가 있는데요. 중도 확장이다, 사과를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계가 내세우는 얼굴들 함께 5자리 투입해보는 건 어떨지. 김종혁도 생각이 나고요. 신지호도 생각이 나고요. 양양자, 한지아, 조경태도 있더라고요. 이참에 이제 광주에 가가지고 이 5명 구청장 후보로 전략 공천하면 뭐 중도 확장이 아니라 중도 확장 올인이 된다라는 거죠. 결과가 좋으면요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 전국적으로 중도파리에 대해서 확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가 나쁘면 그동안에 이 중도 확장을 떠들던 이 구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친한계가 남한테 사과하라 반성하라 큰소리 치면서 정작 본인에게 제기되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요구하는 건 퇴행 발목 잡기다 라고 몰아세우는 태도. 이거 한거불능 상태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요. 목덜미 잡힌 장경태가 데이트 폭력이다 라고 물타기 하면서 정치 공작이다 라고 덮어씌우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일 얘기할 땐 도덕의 잣대를 대고요. 내 얘기할 때는 정치 공작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벗어나 보려는 비열함.
이게 반복되면요, 중도는 설득되는 게 아니라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수는 결집하는 게 아니라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 전략이 아니라 뭐 말만 번지르르한 중도파리가 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자, 딱 세 가지 차례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엄 사과, 탄핵 찬성. 이 중도 확장의 만능 열쇠처럼 이 표는 논리가 실제로 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광주 전략공천 테스트로 검증하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남에게는요 사과를 요구하고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나오는 한동훈식 선택적 책임의 모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수가 중도를 설득하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이 아니라 원칙과 책임으로 다시 선을 긋는 방법까지 짚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파 유튜브 탄압이요, 광고 제한, 알고리즘 차단으로 체감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 알고리즘을 뚫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클릭 한번,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는 질문에 꼭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도 확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검증을 싫어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이요, 확장을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문제는 그 확장이요,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죠. 선거는요, 뭐 칼럼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토론의 멘트로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에서 표를 얻는 것, 그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친한계식 중도론의 패턴은 일정합니다. 첫 번째, 상징적인 단어 선점합니다. 이거 좌파리들의 특기죠. 자, 국민 눈높이, 국민 목소리, 상식, 미래, 중도. 자, 두 번째는요, 내부 반론을요 구태로 규정합니다. 과거에 갇혔다, 극단적이다, 대행이다, 뭐 극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을 흐트립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 남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조정훈 의원의 총선 백서를 막던 한동훈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이 반복되면요, 결국 당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뭐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하는 프레임으로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 또 남 탓하네, 확장이 아니라 훈계처럼 들리는 순간 뭐 어떻게 되냐, 당의 지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당원들은 외면하게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내고 과거와 절연하자라는 목소리가 김재섭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섭서가 뭐 20명 연판장을 돌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니까요, 일부 초재선 의원 10명 내외가요, 뭐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과문을 내겠다라고 주장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당내 주류 흐름과 거리가 있다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고요.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장외투쟁 이어가고 있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중도파리 했다가는 몰매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장동혁 짱. 자, 계엄사과 프레임의 핵심은요, 사과가 아니라 면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사과는요, 필요했다는 겁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준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 지도 세력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라는 행위 자체가 지금의 관점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이다라는 거죠. 사과를 요구하는 쪽이 정작 자기 논란이나 이 내부 검증에서 방어적으로 돌아선다라면 민주당이나 한동훈 같은 것들, 진짜 내란 세력이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 내란의 프레임을 덮어 씌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감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자꾸 사과를 얘기하는 걸 쇄신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이거는 쇄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포지션, 관리용 도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도들은 이 사과 메시지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저 사람들은 원칙이 아니라 이미지로 정치한다. 또 국민의힘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빠졌네. 민생은 역시 민주당이야. 이런 황당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수 지지층은요, 또 우리를 밟고 올라가서 중도 구걸하네. 저것들 보수가 아니야. 왜 저런 것들 걷어내지 못하네. 딱 헛바가 헛떡 뒤집어지네. 국민의힘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비상계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은요, 저 민주당 한동훈이요, 불법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건 없습니다. 계엄은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프레이밍한 게 한동훈이고요. 내란 수계다라고 프레이밍한 게 이준석입니다. 민주당은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란 프레임을 계속 키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78년 헌정사 동안에 21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재명이가요,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3년 동안 탄핵 남발이 29건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내란 세력인 것 같습니까? 행정부 마비를 위해서 29번을 탄핵하고요. 예산이 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나니까 예산 싹 다 복원하고 더 쓰겠다라고 예산을 증원했죠. 이런 게 내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증거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사과하라, 내란이다,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드러날까봐 더 강하게 지금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한동훈식 미래가 왜 정리 없는 미래로 들리는지 아시겠죠? 손꼽 꽂을 때를 찾기 위해서 당을 흐트러야지만 하는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불쌍하기도 하고요, 가증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진짜 미래를 말하려고 하면요, 본인에게 제기되는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태행이다라고 방패를 세울 게 아니라 정면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이고 그게 법치고 그게 보수가 말해온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친한동훈계가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수세에 몰리니 당원 게시판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조사를 해도 나올 것이 없어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측근들이 모여가지고요, 당계 게이트 조사에 반발하면서 대책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백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너를 증명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도발만 하지 말고 광주시장에 나가보라라는 거죠. 중도파리가 진짜인지 정치 실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광주 전략공천은요, 감정적 도발이 아닌 겁니다. 친한계 주장에 따르면 사과하면 중도표가 온다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 논리가 가장 검증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주다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출마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적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개표 결과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엔 여론조사가 신뢰를 잃었죠. 중국 키보드에서 놀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부딪혀 보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중도파리 정치가 진짜다라고 하면요, 이 실험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 있다 하면 친한계는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좋다, 우리 광주에서 보여주겠다. 광주시장 전략공천 부탁한다. 내가 여기서 이기고 나면 국민의힘에 당당히 발을 들이겠다. 그런데 이 실험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도 확장이다라는 중도파리가요, 마케팅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표로 검증될 자신 없는 구호만 외쳤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보수는요, 이 중도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도 파리를 끊자라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는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 그리고 장동혁 당대표의 원칙이 맞습니다. 보수를 강화하고 이 보수의 매력을 느끼고 보수가 진짜 우리의 삶을 보듬구나 라는 것을 파악한 국민들이 매력을 느껴서 찾을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라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중도를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똥찌끄레기들이 자꾸 중도파리 하면서 당을 해집는 것 자체를 걷어내자라는 겁니다. 중도를 설득하려면요, 먼저 내부에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정당 문화를 정착시키자. 같은 방향으로 보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수의 경쟁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원칙과 책임. 그 원칙이 무너지면요, 보수는요, 중도도 못 가져오고 핵심 지지층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중도 확장의 구호가 아니라 중도 파리의 거품을 걷어내는 정직함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을 사과하면 중도가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 주장, 광주에서 출마로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준호 민주당에서요,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한동훈은요, 지금 경기지사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을 상징적으로 치겠다, 뭐 이런 거. 더 웃긴 건 뭐냐? 또 꿈꾸고 자빠진 이준석도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동탄 맘카페 중국인들 인증 컷 올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키보드에 놀고 있는 이준석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경기지사 출마보다는요, 광주시장 출마가 딱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주의 딸 양향자도요, 광주 가서 뭐 구청장 한번 나가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판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민심이고 그게 진짜 정치다라는 거죠. 자, 친한계가 진짜로 국민 눈높이를 말할 자격이 있으면요, 이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문제부터 정리하라라는 거죠. 확장이 진짜다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곳에서 먼저 표를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말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출마와 개표로 증명하라라는 거죠. 정치는요, 결국 표입니다. 중도 확장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요, 광주에서 쓸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정치의 책임이다 라는 거죠. 자, 국민 눈높이 외치던 한동훈, 광주 가서요 중도표 쓸어오면 우리 인정해 줍시다. 김영희 TV였습니다.